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평택시 의원 4선, 경기도 의원 재선, 이렇게 20년 넘게 지방의원으로 활동해오고 계신 고참 의원입니다. 김재균 의원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프로그램 첫 출연이신데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YTN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의 김재균 도의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3년도 희망의 한 해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평택시 의원으로 4선 그리고 경기도 의원으로 재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평택 지역구를 기반으로 지역의회 활동을 하고 계신데 20년이라는 세월 돌아보면은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예.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였던 시기를 아마 이런 지방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후회는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동시대를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기쁨과 희망을 함께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가장 미안한 건 가족들한테는 가장 미안한 부분이겠죠. 그러겠네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셨는데 20년이니까요. 평택은 그동안 얼마나 어떻게 변했습니까? 평택의 발전은 20년 동안에 몰라볼 정도로 많이 변했죠. 제가 맨 처음에 시의원 시작했을 때 예산이 한 3천억 정도 됐는데 지금 2조 한 3천억 정도 됐으니까 예산의 그 비율 늘어난 것만 봐도 평택의 발전상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한번 당선이 된 후로는 줄곧 이쁜 선택을 받아오고 계신데 비결이 뭡니까? 아마 제가 지금 정당의 이름을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더불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적으로 평택 시민의 사랑을 받아왔고 또 선택해 주신 평택 시민들 그리고 경기도민들한테 후회, 실망 같은 거를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열심히 한순간 한순간 골목골목을 찾아다닌 게 지금의 저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가족들한테 미안하다고 말씀도 하셨고 가끔은 지치거나 쉬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매일 열심히 달리시나 보죠? 그렇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뽑아주신 분들 그리고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 예. 더 저보다 안 좋으신 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발걸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의원님 지역구에서 별명이 키다리 아저씨라고 들었는데 키가 커서 이런 별명이 붙은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뭐 키가 제가 단신이라고 그러면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명이 안 맞겠죠. 키가 몇이십니까? 1m 90입니다. 190이요? 예. 굉장히 크시네요. 아마 경기도의회에서 10대, 11대 제가 양대를 걸치고 있는데 제가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키가 실제로 커서 키다리 아저씨이기도 한데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우리 옛날에 키다리 아저씨라는 것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떠오르는 게 아마 키다리 아저씨라는 동화일 겁니다. 예. 아마 그런 동화에 맞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키다리 아저씨라는 명칭 그리고 그 키다리 아저씨라는 명칭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별명은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죠. 저한테는 뭐 최고의 어떻게 보면 좋은 찬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고의 찬사다. 실제로 키다리 아저씨 희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찾아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민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어떤 민원을 받으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아직까지도 가장 신뢰합니다. 예. 그 현장을 가보고 또 그런 분들을 만나서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왔고 예. 어떤 기억에 남는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민원을 제가 20년 동안 이 지방의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민원을 받았으니까. 셀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맨 처음에 보통 요즘은 민원이 전화로 시작된다고 봅니다. 예. 전화로 시작되면 현장에 가보고 그분들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행정을 아직까지는 많은 시민이나 도민들이 모르잖아요. 그 행정과의 연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많은 복지 행정이 좋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결시켜주기 위해서는 또 그 행정을 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다 보면 좋은 답이 나오고 또 해결책이 나오고 그분들한테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만의 민원 해결 비결을 또 전해주셨는데 제가 사례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던 한 주민의 이 수술비 지원을 도왔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생활이 좀 부유하신 분들은 뭐 그런 걱정을 안 하시겠죠. 그리고 또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우리 세상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경제적으로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어떤 큰 병을 얻었을 때는 정말 난감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수술비 예. 자체가 워낙 또 고가이다 보니까 예,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분들도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 자체에서 수술비가 없으면 굉장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복지 행정을 하시는 분들에서 일부가 좀 도움을 받았고 예. 또 복지관 쪽에서도 이런 행정을 하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복지관 쪽에서 긴급 지원 자원으로 해가지고 또 지원을 해줬고 예. 마지막 정리는 또 행정을 보고 있는 복지 공무원들이 또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지금은 한 3년이 지난 것 같은데 예. 가끔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거나 볼 때가 있는데 좀 많이 건강해져서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는 걸 봤을 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이고 또 감사하죠. 그렇군요. 이 복지 관련해서는 참 몰라서 못 받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을 나서서 해결을 해 주셨다고 하고 지금 건강하다고 하시니까 참 다행입니다. 의원님 최근에는 예. 장애인 부부라고 하고 아는 옛날에 전 통장이었던 분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예. 근데 장애인 부부 중에 한 분이 또 다쳐가지고 굉장히 병원을 가야 되는데 예. 난감하다고 그래서 이쪽 저쪽을 또 수소문 해보니까 복지 공무원들께서 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수술을 하고 나오셔가지고 집에 계시다고 그래서 또 연초부터 참 좋은 또 저한테는 또 큰 기쁨이었던 소식이 또 전해지더라고요. 예, 그러네요. 야, 정말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명이 딱 어울리는 활동을 지금까지도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은 그러면서도 경기도의회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예. 올해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유보통합하고 한다는 지금 꽤 많은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유보통합의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어린이집은 경기도 집행부에서 하고 유치원은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똑같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다니는 환경인데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차이를 줄일 수 있고 또 어떤 기관으로 통합이 되더라도 그 친구들이 잘 갈 수 있고 그 유보 통합하는 데는 지금 조금의 그 차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원만하게 봉합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 기간이고 그리고 저희는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이 저희한테 두 개의 국이 있는데 예. 평생교육국에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많이 다룹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누구나 요구하는 게 삶의 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삶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또 여성가족국에서는
글로벌화되는 시대에서 정책을 좀 더 그분 현 시점에 맞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의회에서 여성가족 평생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경기도의 삶의 질과 우리 가장 작은 단위는 가족과 또 여성들의 지위 향상 그리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갈 수 있는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서 평택시에서 의정 활동하시는 동안 예산이 3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까지 늘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예산만큼이나 늘어난 게 아마 인구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죠. 평택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또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사람이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한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연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마다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인구도 지금 계속 줄고 있는데 이렇게 는다는 것은 발전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네. 생각을 하고요. 예. 올해가 토끼띠 아닙니까? 예. 평택시는 지금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두 마리죠? 한쪽은 개발이겠고 한쪽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좀 정책의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나. 지금 또 정장선 시장님도 많은 지금 그런 고민을 하시겠지만 예. 평택시의 선출직으로서 또 정책을 담당하는 또 공무원들로서는 2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큰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개발과 삶의 질이 있다 그러면 몇 대 몇 비중 정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5대5로 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보다는 삶의 질의 가치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반반이지만 차차 삶의 질을 더 중시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평택 시민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평택 시민 여러분 2023년도 6분의 1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2023년도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경제계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 2월 달이 준비 기간이었다면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목표 성취 꼭 하시고 행복한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십시오. 네, 김재균 경기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